비가 내리는 늦은 오후, 현수는 자동차 정비소 뒤편에서 수리를 마친 차량을 천천히 이동시키고 있었어요. 엔진이 멈추는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하며 울렸고 그는 무심코 전화를 받아들었죠. 전화를 건 사람은 어머니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수야,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라는 말이 짧게 흘러나왔습니다. 현수의 손끝이 순간 싸늘해지며 도구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는 바로 차키를 들고 정비소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의 발걸음은 급해졌고 좁은 도로를 빠르게 지나가는 동안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멀리 보이던 고향 마을 이정표가 눈에 들어오자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렸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문가에 서 있었고 그의 옷깃을 덥석 잡고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 말 없는 움직임만으로도 모든 상황을 깨달은 현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빈소 안에는 몇몇 이웃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깊은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어요. 현수는 영정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보며 짧게 속삭였어요. 아버지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어머니는 현수 옆에 조용히 서서 그의 등을 천천히 다독였습니다. 나레이션 속에서 현수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지만 그는 울음을 삼키며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장례식장 뒤편에서는 농협 직원들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은 현수에게 다가와 아버지의 최근 모습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최근 몸이 좋지 않아 보였고 무거운 고민을 안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현수는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증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그는 아버지의 작업장이 있는 비닐하우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곳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시간만 멈춘 듯 고요했고 안쪽에는 낯선 장비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작물들이 놓여 있었죠. 현수는 안으로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켰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에 흔들린 낡은 노트 한 권이 책상 끝에서 떨어졌고 그는 그것을 주워들었어요. 노트 속엔 복잡한 기록과 미완성의 숫자들, 그리고 누군가와의 갈등을 암시하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남겨진 농장을 지키고 그 죽음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요.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아침, 현수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한동안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곳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비닐하우스 문을 열자 습한 공기와 미묘한 흙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스쳤어요. 안쪽에는 자동 수분 장치와 온도 조절 센서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현수는 그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장비 사이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스위치를 하나씩 눌러보며 아버지가 어떤 실험을 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계는 작동하지 않았고 배선은 곳곳에서 끊어져 있었어요. 현수는 고개를 젓고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순간 농협 직원이 찾아와 그를 불렀습니다. 현수 씨 아버지 농장 운영을 이어가실 생각이신가요? 직원의 질문은 조심스럽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현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장은 제가 정비 일을 쉬고 여기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은 아버지가 남긴 빚을 언급하며 농장을 유지하는 편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 말을 들은 현수의 마음속엔 걱정과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직원이 돌아간 뒤 그는 삽과 장갑을 꺼내 첫 정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농기구를 들고 흙을 고르자마자 어깨는 금세 무거워졌고 그의 이마에는 금방 땀이 맺혔습니다. 이웃 농부인 박 노인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왔어요. 처음 하면 힘들어요. 그래도 방법만 알면 그렇게 어렵진 않죠. 박 노인은 현수에게 물 조절 방법과 모종 다루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손에 힘을 주며 다시 흙을 다듬었어요. 작업을 마칠 때쯤 친구 준호가 농장까지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헐레벌떡 다가와 말했어요. 현수야, 너희 아버지 통화 기록 좀 이상한 거 있더라. 그 말에 현수는 손을 멈추고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아버지가 마지막 몇 주 동안 비공개 번호와 여러 번 통화했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현수는 설명을 들으며 얼굴이 굳어졌고 아버지가 겪었던 고민의 실체가 단순한 농사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그는 작업을 마친 비닐하우스를 다시 돌아보며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아버지가 남긴 흔적은 여전히 많았고 그는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씩 밝혀야 한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장비 정리를 마친 다음 날 현수는 새벽부터 농장 주변을 둘러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농사 경험이 거의 없었지만 그는 어제 배운 대로 물의 양을 조절하고 모종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흙 위에는 어제 보지 못했던 작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고 그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날이었기에 발자국은 분명 누군가 밤사이 이곳에 왔다는 의미였어요. 현수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작업대 위에 정리해둔 메모들과 도구가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고 노트에 꽂혀 있던 종이 한 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어제 노트를 꺼냈던 위치를 확인하며 사라진 페이지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떠올리려 했어요. 노트 가장자리에는 누군가 급하게 찢어낸 듯한 흔적이 선명했고 현수는 그 모습에서 강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닐하우스 문과 잠금 장치를 확인했지만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현수는 천천히 주변을 다시 살피며 아버지가 어떤 사람들과 얽혀 있었는지 기억 속 단서를 더듬었어요. 그때 마을 입구에서 준호의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헬멧을 벗으며 급히 걸어와 말했습니다. 야, 현수야. 너희 아버지 노트 말인데 그거 누가 가져가려고 했던 거 아닐까? 준호의 말은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현수는 잠시 입술을 깨물고 노트에 찍힌 부분을 보여주며 어젯밤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얼굴을 찌푸리며 비닐하우스 바닥과 문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는 작은 흙먼지와 기계 기름 자국을 발견하고 누군가 장화를 신고 들어온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어요. 현수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와 갈등을 겪었다는 농자재 업체 직원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박 노인이 들려준 이야기 속 그 직원은 아버지에게 거칠게 항의하며 여러 번 찾아왔다는 사람이었죠. 현수는 그 직원이 혹시라도 아버지의 실험 기록을 노리고 다시 찾아온 건 아닌지 깊은 의심을 품었습니다. 날이 조금 더 밝아지자 현수는 트럭을 몰고 업체 사무실이 있는 방향으로 향했어요. 회사 주변에는 농업 장비가 가득 쌓여 있었고 창고 앞에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사고 당일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대부분 모르는 척하거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말을 아꼈어요. 대표는 일정이 바쁘다며 자리를 피했고 그 모습은 오히려 현수의 의심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농장을 떠나 돌아오는 길 현수는 누군가 그를 뒤에서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아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불길한 감각은 농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고 그는 긴장 속에서 비닐하우스 문을 다시 열었어요. 안쪽 공기는 더 무겁게 느껴졌고 현수는 노트와 장비를 다시 정리하며 혹시라도 또 침입이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준호는 CCTV 설치를 제안했고 현수는 그 말을 받아들여 즉시 장비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비닐하우스에 불을 끄기 직전 현수는 작업대 아래 낯선 금속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금속 조각은 트럭이나 농기계에서 흔히 쓰이는 부품처럼 보였지만 정비사인 현수가 보아도 익숙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그는 금속 조각을 조심스레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와 오래된 농장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가 유독 싸늘하게 들렸고 현수의 마음속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더 깊이 자리 잡았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비닐하우스 문을 잠그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완전히 지자 농장 전체가 고요해졌고 어둠 속에서 현수는 아버지가 숨겨왔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시간, 현수는 어제 설치한 CCTV 화면을 확인하기 위해 농장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모니터에 불이 켜지자 어둠 속 비닐하우스 주변을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었고 그는 화면을 유심히 바라보며 시간내를 빠르게 넘겼어요. 그러다 새벽 2시 41분 화면 속에서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한 인물이 비닐하우스 근처를 맴도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그 인물은 플래시를 켜지 않았지만 주변을 손전등 없이도 정확히 파악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고 이는 익숙한 사람의 움직임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수는 화면을 확대해 신체적 특징을 확인하려 했어요. 남성으로 보이는 그 인물은 체격이 건장했고 오른쪽 다리를 약간 끄는 듯 불규칙한 걸음걸이를 보였습니다. 이 특징은 아버지와 자주 마찰을 빚었다던 농자재 업체 직원의 모습과 일치했죠. 현수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뜨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즉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CCTV 영상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고 준호는 오토바이 소리를 내며 빠르게 농장으로 달려왔어요. 준호가 도착해 화면을 해석하던 중 그는 몇 번이나 영상을 되돌려보며 신체 비율과 걸음걸이를 면밀히 비교했습니다. 준호는 영상 속 인물과 업체 직원의 체격이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어요. 현수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업체 직원의 정체와 그가 농장을 드나든 이유를 캐묻기 위해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그는 트럭 키를 움켜쥐고 바로 업체 쪽으로 향했지만 사무실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죠. 대신 주변 가게 주인들에게 업체 직원의 최근 행동을 물었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서도 공통적으로 그 직원이 요즘 예민하고 불안해 보였다고 말했어요. 가운데 가게의 주인은 직원이 며칠 전 아버지와 크게 다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현수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그는 아버지의 죽음 뒤에 단순한 갈등 이상의 일이 있었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회사 건물 뒤편을 둘러보던 현수는 한쪽 구석에 주차된 검은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트럭의 범퍼 한 부분이 긁힌 흔적이 있었고 이는 얼마 전 아버지 트럭 근처에서 발견한 금속 조각과 유사한 재질로 보였어요. 현수는 조심스럽게 트럭에 가까이 다가가 긁힌 자국 주변을 살폈고 그곳에서
흙과 풀 조각이 섞여 있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 흔적은 마치 농장 울타리와 충돌한 것처럼 보였죠.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듯 했지만 그는 여전히 중요한 조각 하나가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트럭 근처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 순간 사무실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현수는 재빨리 몸을 숨겼지만 인기척은 금세 사라졌고 대신 바람에 흔들리는 문소리만 남았어요. 어둠이 깊어질 무렵 현수는 다시 농장으로 돌아와 현장을 재점검했습니다. 그의 손전등은 비닐하우스 주변을 천천히 훑었고 비닐 끝자락에 묻은 낯선 타이어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타이어 자국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고 곡선 형태로 비닐하우스 방향으로 급히 꺾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국을 따라가며 땅 위의 흔적을 살폈고 울타리 일부가 미세하게 눌려 있는 장면을 발견했어요. 그 자리에 손을 얹는 순간 현수는 아버지의 사고와 이 흔적이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비닐하우스 지붕이 흔들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아버지가 남기지 못한 이야기가 아직 이곳에 머물러 있다는 듯 울렸습니다. 현수는 손전등을 끄고 한동안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어째선지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뒤엉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가까워질수록 그가 해야 할 일은 더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비닐하우스 문을 잠그려던 순간 멀리서 누군가 현수를 바라보는 듯한 기척이 스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그 시선은 끝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한 오후 현수는 집으로 돌아와 씻지도 않은 채 어머니 방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CCTV에 찍힌 인물, 업체 직원의 이상한 움직임, 아버지 노트에 찍힌 부분 모든 단서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마지막 조각이 어딘가 허전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어머니는 침대 옆 작은 서랍 속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수의 시선은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낯익은 종이 쪽지에 박혔습니다. 그것은 분명 아버지의 실험 노트에서 사라졌던 페이지 중 하나와 동일한 양식이었어요. 현수는 숨을 들이마시며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어머니의 손은 종이를 움켜쥐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들어온 것도 모른 채 종이를 접어 넣으려다가 그의 침묵 섞인 시선을 느낀 듯 멈춰 섰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으며 긴 한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건 너희 아버지가 남긴 게 맞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현수는 종이를 펼쳤고 그 안에는 아버지가 빚에 관련된 내용과 업체 직원과의 갈등을 기록한 흔적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메모의 마지막 부분에는 어머니가 지우려던 듯 여러 번 덧칠된 흔적이 있었어요. 현수는 지워진 글자들 사이에서 위역, 2번 다시 가족이라는 단어를 어렵게 읽어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그 직원 사이에 더 큰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머니는 시선을 피하며 두 손을 천천히 모았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어머니는 결국 자리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새로운 작물 기술을 개발하면서 업체와 부딪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기술이 상용화되면 기존 자재 판매량이 크게 떨어질 위험이 있었고 업체 측은 이를 막으려 여러 차례 압박을 가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처음엔 대꾸하지 않았지만 압박이 거칠어지자 어머니에게만 고민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직원이 몇 차례 농장 주변을 서성거렸고 직접 찾아와 위협에 가까운 언행을 했었다고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현수는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몇 달 동안 얼마나 큰 불안 속에 지내왔는지 깨달았어요. 그럼 어머니가 숨기신 이유는? 그 질문에 어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너한테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내 아버지는 괜찮아질 거라고만 했거든. 그러나 아버지의 마지막 날 상황은 더 심각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사고 당일에도 아버지와 통화를 했고 그날 아버지는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통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경찰 조사가 들어오면 직원의 폭언과 협박이 알려질까 두려워 통화 기록 일부를 지우고 노트 페이지도 숨겼습니다. 그 모든 행동은 아버지를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됐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진실은 왜곡된 채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현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혼란스러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슬픔, 안도, 죄책감이 한꺼번에 손에 쥔 종이처럼 구겨져 마음속에 파고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흔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요. 현수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남긴 모든 걸 제대로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현수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은 오래된 상처처럼 숨겨져 있던 진실이 이제야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듯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를 마친 뒤 현수는 한참 동안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단서들이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떠올랐고 이제는 그것들을 제대로 정리해야 할 때라고 느꼈어요. 그는 거실로 내려가 아버지의 실험 노트, CCTV 영상 캡처 자료, 금속 조각, 타이어, 자국 사진 등을 하나씩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책상 위는 마치 수사 현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복잡하게 엉켜 있었죠. 현수는 종이와 사진들을 서로 비교하며 사건의 흐름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노트에는 아버지가 개발하려 했던 새로운 작물 기술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그 기술이 기존 업체의 제품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CCTV에는 업체 직원으로 보이는 인물이 비닐하우스를 살피던 장면이 분명하게 남아 있었고 현수는 그 화면을 여러 번 되돌려보며 인물의 행동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직원의 오른쪽 다리를 살짝 끄는 걸음걸이가 눈에 띄었고 이는 마을 상인들이 말했던 직원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현수는 그 부분에 체크 표시를 하고 이어서 금속 조각을 손에 들고 조용히 살폈습니다. 금속 조각은 트럭이나 농기계의 특정 부품처럼 보였지만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금속 조각을 들고 정비사 시절의 경험을 떠올리며 표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표면에는 충돌 흔적처럼 보이는 긁힘과 떨려서 생긴 압착 자국이 있었고 이는 농장 울타리에서 발견된 자국과 아주 유사했어요. 그는 울타리 사진과 금속 조각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사진 속 울타리는 한쪽이 눌려 있었고 금속 조각과 거의 동일한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찌그러진 채로 남아 있었어요. 현수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퍼즐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죠. 아버지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업체 직원과 갈등을 겪었고 직원은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갈등은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번져갔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현수는 사고 현장으로 직접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속엔 이상한 열기가 올라왔어요. 손전등을 들고 아버지가 쓰러진 지점 근처로 걸어가자 길 위의 흙과 바람의 냄새가 마치 시간을 되돌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비추며 땅을 자세히 살폈고 울타리 근처에서 다시 한번 타이어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흔적은 오래되었지만 트럭 타이어의 특정 무늬가 뚜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현수는 그 무늬를 휴대폰으로 찍어 업체 직원이 사용하던 검은 트럭과 비교했습니다. 사진 속 타이어 패턴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사실이 점점 명확해질수록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직접적인 사고로 죽은 것은 아니었지만 직원의 위협과 압박, 분쟁이 아버지를 극한 상태로 몰아넣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는 다시 농장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자료를 정리하며 경찰에 제출할 증거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에게도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준호는 즉시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준호는 지역 법률 상담소에 있는 지인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고 현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뒤 현수는 모든 자료를 들고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본 뒤 사건 가능성을 인정했고 바로 업체 직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며칠 후 경찰은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를 압박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직원은 작물 기술 유출을 시도한 혐의와 협박 강요 혐의로 정식 조사를 받게 되었죠. 현수는 긴 숨을 내쉬며 비로소 한 단계가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빈자리가 크게 남아 있었어요. 진실을 밝혀냈지만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진실을 밝힌 덕분에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을 바로 세우고 남긴 농장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는 작은 위안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쥔 노트는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 무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였어요. 현수는 비닐하우스 앞을 천천히 걸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내가 끝내겠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농장의 밤은 고요하지만 단단한 미래를 품고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비닐하우스 지붕에 천천히 내려앉을 때 현수는 이미 농장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장비들을 하나씩 정비하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농장 내부 곳곳에는 전날 들여온 자동화 장치들이 놓여 있었고 현수는 전선과 배관을 점검하며 작동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정비사로 일하던 경험 덕분에 이런 작업은 익숙했지만 농사 장비는 자동차와 달라 낯선 부분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매뉴얼을 꼼꼼히 읽으며 장치를 설치했고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설정했어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아버지가 남긴 기술은 단순히 작물 재배가 아니라 환경을 통제하는 방식 자체가 특별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방식으로 농업을 바꾸려 했고 그 의지가 고스란히 농장 곳곳에 남아 있었죠. 현수는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여 마시며 이 기술을 제대로 이어가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다졌습니다. 아침이 조금 지난 뒤 이웃 농부들이 하나둘씩 농장으로 찾아왔습니다. 박 노인은 새 모종을 들고 와 심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했고 다른 농부들도 호스와 삽 등을 챙겨왔어요.
그들은 아버지가 생전에 이 기술을 소개하며 여러 번 도움을 요청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너무 어려워 보였고 이해하기 힘들어 선뜻 참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죠. 지금은 현수가 농장을 이어받아 한 걸음씩 발전시키는 모습에 그들은 자연스레 힘을 보태기 시작했어요. 현수는 고맙다는 말을 거듭하며 그들과 함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둘러보면 농장은 예전과 다르게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활기를 찾고 있었어요. 현수는 아버지가 보지 못한 이 장면을 떠올리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한편 준호는 농장 반대편에서 노트북을 펼쳐들고 무엇인가를 입력하고 있었어요. 그는 마케팅과 유통 계획을 세우기 위해 농장 규모와 작물 품종을 정리해 온라인 문서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다가가자 준호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현 상황을 설명했어요. 준호는 농업 기술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과 브랜드 페이지 초안을 만들고 있었고 이미 몇몇 지역 농업 단체에서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현수는 놀라며 준호의 노력을 인정했고 두 사람은 아버지의 기술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알릴지 논의했어요. 점심이 넘어가고 지역 농업 담당 공무원도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농업 혁신 사례로 등록할 수 있다며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고 시험 재배 사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수는 이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공무원의 조언을 빠짐없이 메모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평생 이루지 못한 꿈이 이렇게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오후가 되어 농협 관계자 2명이 농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작물의 성장률과 기술적 품질에 감탄하며 현수에게 장기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과거 아버지가 빚으로 고생했던 것을 떠올리며 현수는 조심스럽게 계약 조건을 묻고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농협 직원도 그의 신중한 태도를 이해하며 자료를 더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 무렵 현수는 넓어진 농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작업을 도와준 이웃들이 하나둘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기술과 꿈은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들의 손길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수는 그 조용한 격려 속에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또렷하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농장은 이제 단순히 그의 생계를 위한 곳이 아니라 아버지의 흔적을 이어 완성해 나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있었어요. 몇 달이 흐르고 농장의 봄은 이전과 전혀 다른 풍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침 햇살은 비닐하우스 천장을 부드럽게 비추고 자동화 장치는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며 작물을 돌보고 있었어요. 현수는 비닐하우스 안을 천천히 걸으며 아버지가 남긴 기술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작물의 잎은 윤기가 흐르고 온도와 습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재배 속도도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었어요. 그는 모종 상자를 들여다보며 작물의 성장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새싹을 만져보았습니다. 그 손끝에는 어느새 농부의 감각이 자리 잡고 있었고 현수는 그 사실에 새삼스러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마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농업혁신 사례 발표회에서 아버지의 기술과 현수의 운영 방식이 소개될 예정이라는 소식이었어요. 현수는 어머니와 함께 행사장에 도착했고 무대 정면 한쪽에는 김태식 농업기술연구 자료라는 표지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표지판을 바라보며 눈가가 붉어졌고 현수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등을 감싸주었습니다.
행사장에는 이웃 농부들, 농업 관계자들, 지역 기자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행사 운영 스태프와 함께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고 발표 순간이 다가오자 긴장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무대에 오른 현수는 마음을 가다듬고 아버지가 연구했던 기술의 원리와 발전 과정을 차근히 설명했습니다. 노트에 적힌 기록, 실험의 흔적, 그리고 왜 이 기술이 앞으로의 농업 환경을 바꿀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담담히 전했어요. 관중들은 그의 말에 집중했고 몇몇 농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감탄을 보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사람들은 현수에게 다가와 기술 적용에 대한 궁금증을 물었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아버지의 연구 과정과 현재 농장의 운영 방식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어요. 현수는 밝은 표정으로 답하며 아버지의 기술이 이제야 정당한 평가를 받기 시작한다는 사실에 마음 깊이 벅찼습니다.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준호가 준비한 농장 홍보 영상이 스크린에 재생되었습니다. 영상에는 현수가 농장을 정비하던 모습, 작물이 자라나는 과정,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노트를 소중히 다루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스크린을 바라보는 동안 현수는 마치 아버지가 뒤편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김태식 농장의 꿈, 아들 김현수가 이어갑니다라는 문구가 떠올랐고 행사장에서는 조용한 박수가 퍼졌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붉게 비치는 하우스 안쪽에서 작물잎이 흔들렸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이 고요하게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는 이제 이곳에 없지만 그가 남긴 기술과 열정은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단단히 남아 있었습니다. 현수는 마지막으로 비닐하우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설치된 온실 옆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어요.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작물잎이 서로 스치는 소리가 들렸고 그것은 마치 아버지의 대답처럼 따뜻하게 공기 속에 번졌습니다.